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층 보장 제도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적연금 중에서 뭘 봤습니까? 국민연금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적연금 중에서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파트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 교재로 한번 가보실까요? 보시면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역연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직역연금 제도는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연금이 있고요.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이 되게 된 것이 뭐라고요? 공무원과 군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 제도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3페이지로 가시면 특수직역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주된 기능인 소득보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제도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직역연금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누가 됩니까?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냥 노후보장 기능이었어요. 주 기능이 노후보장 기능이었어요. 자, 그런데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퇴직금이 쌓이게 되죠. 근무를 함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직역연금에도 퇴직금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커버를 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퇴직금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직역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을 다 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24페이지 표 1-5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2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연금 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가장 먼저 출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1960년에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00년에 개정으로 인해서 매 회계연도의 연금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추가 보전한다. 사용자가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연금의 적자를 추가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무원 연금만 하더라도 매년 한 2조 이상을 연금의 적자가 발생되고 그것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매년 한 4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적자 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군인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 세 번째 줄에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군인연금이 1963년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공무원 연금 제도와 동일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점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25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사학연금 제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의 초,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줄에 학교기관의 또 사무직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국립대병원의 직원도 사학연금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립대병원의 직원도 사학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그래서 이 직역연금의 가장 모태가 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제도와 거의 동일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자, 이러한 사학연금 제도는 비용의 부담 주체로서 교직원, 학교 기관, 그다음에 국가가 참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에도 뭐라고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별정 우체국 연금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체국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역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특수직역연금 제도는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뭐예요? 공무원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최근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기여율을 9%로 상향함에 따라서 총 기여율이 18%로 상향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부담했나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이렇게 부담했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직역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총 18%를 이렇게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나눠서 이제 부담하는 거죠.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뭐라고요? 9%. 그런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머지 9%를 부담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 1-5를 보시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인 특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요.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로서 비용 부담 주체가 되는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급여의 성격이 그죠? 노후 보장 기능인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연금과 같은 그죠? 노후 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민간 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그죠? 퇴직금과 같은 복합 성격을 갖는다. 다시 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기타 이런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1층, 2층을 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순수한 연금급여, 그죠? 그래서 노후보장 기능을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따지면 1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은 1층과 2층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가시면 표 1-6에 보면, 특수직역연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인연금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역연금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 부분들은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연금은 현재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을 제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기부담률이 그죠? 기준소득 월액의 9%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9%. 그러니까 총 기여율은 18%인데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은 뭐라고요? 9%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은 기존에 뭐라고요? 7%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만 본다라고 한다면 군인연금은 총 14%입니다. 14% 중에서 직업군인이 7%, 그 다음에 국가가 7% 이렇게 돼 있고 있습니다.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연금의 지급률, 재직기간 1년당 1.7%씩 연금 지급을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기간 상한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그러면 얼마 동안 납입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36년이 되겠습니다. 36년. 자, 그런데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종전에 아직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36년인데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33년입니다. 33년. 최대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소득의 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액의 1.6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8배였는데 어떻게 해요?
6배로 기준소득월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연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뭐라고요? 상한을 1.6배로, 평균액의 1.6배로 상한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60에서 65세로 늘렸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찬가지 특수직역연금도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알아두신다고 한다면, 그죠? 2033년 이후가 되게 되면 그때는 연금을 몇 세로 지급하겠다고요? 65세에 지급하겠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년? 10년입니다. 이건 국민연금과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시 분할연금 제도가 신설됐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됨에 따라서 분할연금을 신설했고요.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분할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액 조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액을 지급할 때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더 지급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직역연금도 뭐라고요? 더 지급을 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제 그 연금액을 동결시켰는데요. 2021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뭐라고요?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적연금의 연계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일반 직장에 다닙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이 사람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고요.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9년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 직장에 다니다가 이 사람이 나는 공무원이 나는 적성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에 가입을 이렇게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 예를 들어서 15년을 근무를 했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9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뭘 받는다고 했죠? 60세가 돼서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니까 이때는 이 사람은 연금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공적연금의 연계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모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뭐라고요? 한쪽은 일시금, 한쪽은 연금이 아니라 이것도 뭐라고요? 이렇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도 가입기간 10년이 못 됐다고 하더라도 연금으로 받고 공무원연금은 이 경우에는 다시 또 연금을 받는 이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뭐라고요? 은퇴 후에 연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계한 제도를 뭐라고요? 공적연금의 연계 제도로 한다는 거죠.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채우지 못했죠. 국민연금에서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던 것을 연계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 되게 되면 20년 이상 되죠? 24년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죠? 20년 이상이 되게 되면 평생 어떻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제도가 2009년도에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자, 그렇게 되고 국민연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이 뭐라고요? 10년입니다. 자, 그런데 군인연금은 아직 개정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군인연금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연금에서 연금이 바로 이제 퇴역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퇴역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몇 년이
되면 아직은 개정이 안 돼서 20년이어야 합니다. 20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계 신청 대상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연계 대상 기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쳐서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20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연계 대상 기간인데, 첫 번째 줄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합산을 하는 것이 연계 대상 기간인데요.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연계 대상 기간에서 뭐라고요?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기간과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내용이 좀 부족해서 출산 크레딧과 그죠? 뭐예요?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2008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2자녀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에 갔다 온 사람은 또 가입기간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연계 대상 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라고요?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외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연계 신청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다시 해서 공무원이었다가 뭐라고요? 국민연금, 다시 일반 직장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 후 연계 신청하면 되고요.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 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년 미만 근무를 하게 되면, 그죠?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을 퇴직 일시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는 퇴직 일시금의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무슨 얘기예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뭐래요? 공무원이 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직역연금 가입 후 연계 신청하여서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 관리 기간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죠? 다 모두 연금으로 받기 위한 수급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연계 대상 기간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다시 얘기해서 국민연금과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합쳐서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20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중요합니다. 당연히. 20년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합쳐서 2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2번 연령은 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만 65세에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and 조건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6. 연계급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공단에서 받게 되는 것은 연계 노령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입자가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뭐요? 연계 노령 유족연금이 되겠죠.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 그다음에 직역연금 기관에서는 연계 퇴직연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연계 퇴직 유족연금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7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주요 개정됐는데 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계 신청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혹은 직역연금에 현재는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가입했던 적이 있던 사람까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28페이지 연계 신청 시기도 뭐라고요? 확대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 상실 후 직역연금을 가입할 때 바로 뭐라고요? 연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신청 시기가 뭐예요?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연계 신청 대상자와 연계 신청 시기를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할연금 규정을 신설한 직역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예전에는 국민연금에만 분할연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직역연금에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직역연금에서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에서도 뭐라고요? 분할연금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하는 것에 이런 직역연금도 포함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좀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군인연금법은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0년 6월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군인연금도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라고요? 국민연금에서만 분할연금을 뭐라고요?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직역연금, 그렇죠? 직역연금, 다시 해서 군인연금, 여기서는 제외라고 얘기했는데 군인연금 포함해서 모두 뭐라고요? 모두 분할연금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연금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이혼하게 되면 그때는 분할연금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뭘 살펴봤다고요? 직역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뭐예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내가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입자가 내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입자가 내는 것이 없이 정부의 일반 재정, 복지 차원에서 뭐라고요?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이제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29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를 보게 되면 이 제도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뭐라고요?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의 가입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렇죠? 플러스, 그렇죠? 엔드 조건으로 뭐라고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시면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어떻게 제외되는 경우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제외되는 경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역연금의 수급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기초연금에, 이 사람들은 저소득 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경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뭐라고요? 배우자까지도.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공무원 연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도 당연히 그걸 갖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소득 하위 70%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하위 70%를 산정하기 위해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그죠? 공적연금, 무료 임차소득 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료 임차소득은 뭐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이 없고, 그죠? 자식 집에서 사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요? 그것도 소득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재산을 뭐라고요?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겁니다.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에 대해서 연리 4%로 계산한 월액을 말하게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을 인정해서 하위 70%를 선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2018년 현재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의 경우에는 131만 원,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209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소득 인정액은 월 노인 단독의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매년 바뀐다라는 거예요. 월 148만 원이고요.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2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의 수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초연금은 얼마를 지급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은 사실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그렇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냥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느냐? 2018년 9월부터 기준연금액은 최대 그죠? 25만 원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최대로 기초연금은 25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뭐 가구 유형이나 기타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뭐라고요? 감액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그러면 2020년에는 얼마를 지급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 하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2020년의 경우에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25만 4,760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25만 원보다 약간 더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봤다고요? 그래서 직역연금에 대해서 봤고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요한 부분이 24페이지의 표 1-5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그죠? 노후 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퇴직금 기능도 하고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특수직역연금이 개정이 되게 됐는데 그 개정 사항들 제가 정리해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공적연금의 연계 제도에서 제가 쭉 정리해 드렸던 이런 부분들, 그죠? 군인연금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나머지는 10년이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연계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거, 요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부분 정도를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되기 위해서는 만 65세이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연금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직역연금도 분할연금이 다 모두 인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초연금 파트 정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은 그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